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주택 청약 요건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실행 요건과 대출 규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서울특별시청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발간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은 사례집 8번째 9번째 주제로 중개보수, 코로나19 관련한 상담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중개보수에 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문 1.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상담 요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보수 지급을 요청해서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지급 요구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잔금 지급 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요? 상담 요지.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0.9%가 상한선 아닌가요? 답변.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 임대차에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에 대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권리금 중개보수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질문 3. 계약금 200만 원 받고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중개보수 200만 원 넘게 청구하네요. 상담 요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로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 원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으로서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0.9% 상한 요율을 적용한 207만 원의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중개의뢰인이 잔금 지급 및 임차물의 인도 등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 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4.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상담 요지.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요지.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의 급수, 배수 설비 설치 등에 관한 확인 요청에 성실히 조사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지급했던 중개 보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상담 요지. 임대차 만료일 전 점포를 양도하는 중개 의뢰하였는데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 측 중개 보수를 저희가 지급하기로 했고 권리금은 2천만 원 수수했습니다. 중개업자가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중개 보수를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계산하여 총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과도한 것 아닌가요? 답변.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 보수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상한요율에 관한 규정 없이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0.9%를 적용한 108만 원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기대했던 권리금을 수수했는지 또는 권리금 수수에 대한 중개업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업자의 청구는 법적 상한요율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상담 요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50만 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개보수 5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 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제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7.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상담 요지. 2016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일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약 시에도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 중에 중도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비록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상가임 대차 상담 사례집 9번째 주제로 코로나19 관련한 상담 사례 3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시작할게요. 코로나19 관련 질문 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이유로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구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의 2년 계약 후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몇 주 동안 문을 닫고 나니 현재 매출이 거의 없어 월세 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액하는지 하한액 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근거로 상당한 차임 감액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감액의 범위는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그 금액으로 차임이 감액됩니다. 임대인이 감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액 범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차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2개월 연체 중인데요. 6개월 봐준다면 언제부터 월세를 내면 됩니까? 상담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부진해 월세 지급일인 2020년 8월 15일과 9월 15일에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월세 지급을 6개월까지 연기해준다고 하는데 제 경우 언제부터 월세를 내면 됩니까? 월세 연체액이 3개월분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즉 2021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연체 월세는 3개월분 연체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5일에 월세를 못 내면 2020년 8월 15일과 9월 15일 연체 포함해서 3개월 연체가 됩니다. 따라서 4월 15일까지 월세 지급해야 계약 해지되지 않습니다. 질문 3. 이미 4개월 연체한 임차인에게도 6개월간 해지 통지를 못합니까? 상담 요지: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인입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영업을 못한다고 해서 그동안 밀린 월세가 4개월분이나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해지 통지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답변: 개정법의 6개월간 임시특례 조항은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 차임은 3개에 이르는 차임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은 기존의 법에 따라 다시 말해 월세 연체액이 3개월분이 되면 임대인은 개정법의 6개월 특례 조항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 집중 중개보수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관련 다른 주제에 대한 주요 상담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주택청약 대출 규제,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동영상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홈 화면이나 유튜브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